안녕하세요. 시시한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보수 유튜버 직할님과 송 원장님이 아전인수식 해석을 보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고 다시 오시죠. 들고 기업 등에서 제대로 된 조직 문화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남에게 월급을 주는 역할을 맡아본 적도 없고 고시 합격해서 일찌감치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평생을 갑으로 살았던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은 두드러집니다. 그렇게 국민의 삶을 이해를 못하니까 민생 탐방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민생 탐방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지금 지식칼님이 얘기했던 그 사람이 정세균 총리? 아니면 황교안 대표? 그럼 둘 다? 누구를 겨냥한 것은 알겠는데 모두 깎기식 난사라 본인들의 수장인 그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건 저만 그럴까요? 커피 가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카페 사장이 대꾸를 해요. 경쟁도 심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힘들다는 얘기죠. 실제로 한국에는 정말 건물마다 카페가 하나씩 들어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한 건물에 두세 개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대한민국 구조가 딱 3년 만에 만들어졌을까요? 적어도 10년 이상 지나야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선진국 산업 구조를 보면 평균 10명 중에 1명꼴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10명당 6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 구조를 문재인 대통령이 3년 만에 뚝딱 만들어 놨을까요? 결국 그 이전 대통령 박근혜와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똑같이 욕을 하는 게 맞죠. 상식적이면 말이죠. 안 그런가요? 월급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원 월급날이 다가오면 피가 마르는 기분이라고요. 사장이 여의치 않으면 월급날에는 출근 안 하고 어디 숨어버리고 싶다고 해요. 손님이 적어서 편하다? 정신 나갔습니까? 당신들은 문대령통이 틈만 나면 나와서 우리 경제가 좋다는 둥, 회복세라는 둥, 성장 중이라는 둥, 이따위 쌩 거짓말을 하는 걸 믿고 있어서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나 본데, 당신들이 세금 뿌려서 노인들 임시 일자리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일자리 늘어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동안 경제 인구의 주체들은 뿌리부터 뽑혀나가고 있어요. 보셨죠? 엄청나게 뭔가 사회가 불안하고 엄청나게 분노에 가득 차 있다라고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뭐 저도 사회 뭐 돌아다녀 보면 경기는 안 좋다 하지만 저렇게 분노 사회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체감에는. 그럼 한번 따져 볼게요. 고령화 시대에 대한민국 인구 분포도를 보면 이건 2015년 기준이지만 그 50대 이상 인구가 이제 점점 더 많이 생겨날 거예요. 대한민국 노인들은 그럼 누가 먹여 살릴까요? 일을 하지 않으면 저 많은 노령 인구들을 청년들이 다 부담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이 극우나 보수를 지지하는 태극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연령층이세요. 그럼 그분들이 수익이 생기는 게 그렇게 싫은가요? 고령화 인구가 빈약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비단 그 문재인 정부의 그 3년 동안 그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이 사회 정책이라는 거는 3년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 대통령 박근혜, 그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이루어져 와서 그게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이 직할님 말하는 거는 3년 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잘했는데 요 3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다 망쳐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성 있는 그 문제 제기일까요? 저는 참 어이가 없는 대답 보고 이거는 그냥 그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치라는 것은 단절의 개념이 아니에요. 연속성의 개념이지. 그 이전에 정부가 사회구조를 정말 개판으로 만들어놔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나요?
역으로 생각하면 왜 하나같이 원래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당신들 미친 짓에 가장 심하게 따귀를 맞은 사람들을 찾아가서는 뭐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버텨라? 당신들이 탐방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당신들의 광기를 지난 3년 동안이나 이를 악물고 버틴 사람들입니다. 이게 들어보셔서 참 모순이에요. 그럴싸하지만 그동안 그구들이 하는 소리,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완전한 자유시장 체제를 만들어라. 미국과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라. 아니면 아베처럼 똑같이 하라. 주구장창 주장하더니 이젠 정부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 무슨 모순이죠? 원래 보수가 주장하는 게 정부 개입 없이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아닌가? 왜 정부를 비난하죠? 그러면 이 보수 구구들이 언제는 이런 소리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사를 잘못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논리적으로 구구의 개념에서는, 경제 개념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되냐면, 문재인 정부의 비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어쩔 땐 자율시장 경제, 어쩔 때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뭐 왔다 갔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죠? 한번 본인들이 앞에 찍어놨던 모든 동영상을 한번 보고 얼마나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공작가 자신이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기 자신만의 관점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 끊임없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마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문통을 자신의 소설 속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송재준 씨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할 때 사태와 황교안 대표의 입에서 나오는 사태는 다르다고 보나 봐요. 뒷부분에는 사전적으로 사태는 그냥 상태, 문재인 대통령의 사태는 제가 듣기에는 뉘앙스로 심각한 사태,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모순에 빠지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이 사태와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사태를 잘 구별해 들어보세요. 사태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제 또 뭐 언론에서 뭐 그거를 부풀려가지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송 원장이 사태에 대해 언론에 부풀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태라는 말 자체가 폄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거부터 우리가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사태라는 말은 일이 되어가는 형편이나 상황 또는 벌어진 일의 상태,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는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situation, 그게 이제 사태입니다. 사태. 그러니까 이제 글자 그대로 중립적인 얘기죠. 어떤 뭐 옳고 그름 이런 식의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다 이제 제거하고 그냥 이제 그 상황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 사태입니다. 사태란 단어 하나는 물론 중립적이죠. 그러나 문맥에 들어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사태가 전쟁, 진압, 강압, 살인 이런 것을 떠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어의 쓰임과 문장의 앞뒤에 들어가서 쓰임을 구별을 잘 못하는 듯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따져보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6.25 사태, 천안문 사태, 12.12 사태, 11.6 사태 어떤가요? 이 말이 중립적으로 느껴지나요? 무엇이 떠오르시죠, 당신은? 밝히지 않았습니까? 황 대표가 언급한 것은 5월 17일에 있었던 휴교령에 따라 가지고 대학을 다닐 수 없게 됐던 상황, 그거를 지금 얘기를 했던 것이고, 당시 혼탁했던 전국 속에서 결국 대학의 문이 닫혀야 했던 기억을 언급한 것이다. 5월 17일 날 있었던 그 휴교령, 그게 그럼 다시 증명을 위해 송 원장이 친한 직할님의 사태를 한번 볼까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나 본데 어떤가요? 문장 속 사태의 의미가 중립적으로 들리시나요? 황 대표가 휴교령이 있을 때 생각이 난다 라고 말했다면 문맥상 성재준 씨가 말하는 게 성립이 되나? 그거 무슨 사태가 있었죠? 그럼 이 말이 그거 휴교령 사태가 있었죠? 그거 5.18 사태가 있었죠? 어떤 말이 맞을까요? 좀 우길 걸 우겨야죠.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발언 때문에 위원들을 형식적으로 제명까지 한 상황이 있었죠. 왜 형식적이지만 제명까지 했을까요? 5.18은 국론으로 전두환 정권이 5.18 폄훼를 하기 위해서 5.18 사태라고 명명했던 걸 민주화가 되면서 국론 합의에 의해서 법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했던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국론으로 합의했던 명칭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병명을 해줄 걸 해주는 게 그 맞는 거죠.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타 변명을 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봉준호의 영화는 얼마나 끔찍하게 보였을까라고 하면서 지금이 아니라 만약에 예전 정부에서 이런 식의 영화가 나왔으면은 그 배경이 이제 그 정부로 쓰였을 텐데 그런 식의 배경이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게 보였을까라고 하면서 아카데미 시상의 가장 큰 로비스트는 우리의 눈부신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 작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봉준호 감독의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예전 정부에서 개봉을 했으면은 얼마나 이 영화가 끔찍하게 보였을까 이거예요. 그리한 다음에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기본적인 배경은 뭐냐? 민주주의의 성장과 인권의 성장, 그것 때문에 이것이 받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 작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은 뭐냐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현재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 현재 모습 자체가 민주주의의 성장과 인권의 성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거고, 만약에 이 영화가 예전 정부에서 개봉이 됐다라고 한다면 예전 정부의 현실은 완전히 그냥 시궁창이니까 얼마나 끔찍했을까, 지금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송 원장 혹시 난독증이 있으신가? 의미는 박근혜 정권 때 이미경 CJ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찍혀 미국으로 건너갔고 봉준호 감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면 이런 영화는 나올 수도 없다고, 지금 또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또 블랙리스트와 사적인 감정으로 기업인을 찍어내리려고 했던 그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런 해석이 아닌가요? 왜 아전인숙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얘기하면 그리고 선동이 되는 거잖아 사람들한테. 왜 해석을 자기 맘대로 하지? 오늘은 보수 유튜버들의 정말 아전인수격 문장 해석과 현실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던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황교안의 발언도 정치인이고 정세균 총리의 발언도 정치인이에요. 어느 한쪽은 옹호하고 어느 한쪽은 비난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